저 빨간색 저 딱지는 뭐죠? 네, 저거는 보호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저희가 그렇게 써 있어요. Remove before flight. 비행 전에 떼세요. 네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로 갑니다. 저희 천문연구원의 달 과학연구 및 탐사를 총칭하는 브랜드고요. 네. Discovery Across Lunar Observations라는 이름 걸 너무 잘 약자로 지었어요. 달로.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공식 등록된 상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4개의 탑재체를 준비 중이에요. 네. 현재 탑재 시기는 나사와 조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클립스 탑재체들의 착륙 지점들을 표현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빨간색 박스죠. 이게 IM에서 가는 IM3, CP11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게 되는 왼쪽에 보이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먼저 간 것들입니다. 네, 간 먼저 간 것들이죠. 것들이고 나머지 회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또 올해 이어서 쭉 갈 것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고 네. 보시면은 남극에 좀 많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IM은 보시는 그림처럼 1, 2, 3 이 세 개를 나사에서 선정이 됐어요. 얘는 간다. 예, 얘는 갑니다. 그래서 물론 IM1에서는 넘어졌지만 2나 3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쓰러진 것도 엄청난 경험이에요.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와 이 경험들을 가지고 아마 2나 3는 훨씬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보가 쌓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그 착륙선에 선정된 탑재체들입니다. 현재 4개의 탑재체가 선정이 됐는데 모두 과학 탑재체예요. 네. 오. 왜냐면 나사가 4개를 선정을 해서 요거 실어줘 라고 한 거거든요. 요 3개가 뭐냐면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이 루나 버텍스라는 건데요. 네. 요게 이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어플라이드 피직스 랩 APL에서 만드는 달 표면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착륙하는 위치가 자기 이상 지역이라서 거기서 자기장을 측정해서 이게 정말 자기장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달 표면에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굉장히 중요한 탑재체고요. 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문라이트라는 탑재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역반사체를 써서 달 표면에 있는 장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는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레라는 건데 네. 코오퍼레이티브 오토노머스 뭐 이렇게 쭉 있죠. 네. 요게 총 그림엔 2개지만 3개의 로버가 가요. 요거는 나사 JPL이 만듭니다. 요거를 3개가 가는 이유는 군집으로 가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예, 자율주행을 하는데 서로 어떻게 편대 운행을 하고 또 멀리 떨어졌다가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기술을 시연해 보는 게 처음이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로봇들이 유인이 간다면 서비스 로봇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대망의 여기 보이는 요 탑재체 네, 루셈입니다. 레이너 가마라고 예전에 정민석 박사님 한번 나오셨을 때 있었어요. 네. 그때 랩장님이 맹활약하셔서 달에 먼지가 그냥 쌓이지 않나요? 라고 막 말했던 맞아요. 그 답변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저 자기장 이상 지역이 바로 저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착륙선 위쪽에 꼭대기에 실려서 가게 될 예정이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센서인데 센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제어하는 장비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전장부 IDPU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왼쪽에 보이는 그 그림이 바로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오, 바로 있었어요. 요거예요. 우와, 신기해. 만져봐도 돼요? 네, 그럼요. 우와. 요거는 목겁이라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형이죠, 모형. 무게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무게는 다른데 저희가 네.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딱 요 사이즈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보시면 구멍이 좀 있죠? 네, 네. 구멍이 엄청 많아요, 안에. 네. 맞아요.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건데 그 시야를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형상들이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보시면 구멍이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가 있죠. 그리고 이게 뭔가 각도도 좀 기울어져 있고 네. 네. 틀어져 있고 네. 요게 저희가 맞아요.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은 센서에 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 착륙선과 잘 협의해서 최적의 각도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바로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죠.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약간 저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약간 요렇게. 그래서 이게 햇빛을 직접 보지 않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다. 똑똑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2개가 있고 아래쪽에 2개가 있는데 네. 위쪽에 있는 거에 한쪽은 전자, 네. 한쪽은 양성자. 50kg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전자와 양성자를 관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달 우주 환경 모니터고요. 태양으로부터 직접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하는 거는 바로 여기 위쪽에서 감당을 하고 밑에서 관측하는 거는 달 네. 표면에서 반사되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달 표면과의 상호작용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달을 연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하는 게 앞으로는 유인 임무들이 활발히 가게 될 텐데 우주 환경적인 사이언스도 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전자장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달 표면에서 실제 얼마나 잘 관측이 되는가 그런 것들 이제 실제 달 표면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저희
여기 루셈 이송식 장면인데 보시면은 고생했던 엔지니어분들 저희 뭐 연구 원장님도 오시고 그 과기부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무신 장면 도와주시는 과기부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배송 완료 사진이고요. 배송 후 상태 확인을 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하네스들이 다 붙어 있죠. 네. 오, 네. 그러네요. 왼쪽 아래 보시는 그림은 현장에서 저희가 오셋이라고 하는 온사이트 테스트인데 배송 중에 장비가 이상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직접 이제 확인을 하고 나사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전달을 했고 오른쪽은 저희 고생했던 같이 그 출장 갔었던 엔지니어 분들이랑 같이 사이언티스트 분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빨간색 저 딱지는 뭐죠? 아, 네, 저거는 보호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저희가 그렇게 써 있어요. Remove before flight. 아, 비행 전에 떼세요. 실험하거나 이송할 때 뭔가가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물질이 조심히 다뤄야 막. 됩니다.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떼셔야 됩니다, 저거. 아, 네, 꼭 떼야죠. 잊지 않고 떼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 앞에 캠 해놓고 찍는 경우 있는데. 네, 현재 협의 중인 탑재체 3개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네, 3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달표토 3차원 영상 카메라. 저희는 흔히 그레인 캠스라고 부르는데 네. 달에 있는 먼지를 관측하는 카메라예요. 발사 시기는 나사랑 협의 중이고 왼쪽 아래 보시는 그림이 서프캠이라고 부르는 달표토 먼지 관측용 카메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레브캠이라고 하는 달 부유 먼지 관측용 카메라예요. 요거는 둘 다 세계 최초의 시도예요. 오. 그래서 달 표면의 먼지를 탐사하는 장비가 그린캠스의 중해제 서프캠인데 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론 스케일의 달 표토를 3차원 현미경 관측을 하는 거예요. 달 흙을 현미경 관측을 하는 거네요. 네, 마이크론 스케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측을 해서 왼쪽 그림은 전미석 박사님이 그린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중력이 지구보다 작고 그리고 대기가 없고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하전된 입자들 때문에 정전기에 의해서 얼키설키 이렇게 올라가 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실제 관측하는 건 최초의 네. 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측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서프캠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레브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네,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아폴로 17호 때의 우주인이 달 표면의 부유 먼지를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오. 지평선에 이제 뿌옇게 빛나는 산란강이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부유 먼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오른쪽 그림은 위쪽에 있는 거는 서베이어 7호에서 유인 우주인이 가기 전에 우주에서 이제 관측을 한 건데 저 멀리 지평선에 비슷한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 지상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먼지 입자들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쏘니까 이게 하전이 돼서 결국에 튀더라 라는 것들을 실험해서 이렇게 논문에 나온 그림이에요. 오. 실제 실험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이런 현상이 진짜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그런지 달 현장에서 이거를 관측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레브캠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전된 입자들의 하전 입자량이나 하전량이 얼마나 될지를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지 얼마나 뭐 높이 뛰거나 뭐 얼마나 많이 뛰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실제 관측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폴로 17호 때 갔었던 유진 서난이라는 우주인인데 네. 이분이 탄광이 갔다 온 게 아니죠. 이게 달 먼지예요. 와. 오, 네. 그렇구나. 달 저렇게 먼지가- 엄청나게 붙는구나. 네. 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 먼지가 부식되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뾰족뾰족합니다. 또 우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우주복을 환복할 때 먼지들을 입에 좀 들어가잖아요. 네.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요. 아. 해롭습니다. 그래서 달 먼지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도 좀 필요해요. 아. 근데 표토 먼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전기 때문에도 아까 옷에 굉장히 많이 들러붙은 게 있었죠. 저희 정전기 있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붙으면. 달 먼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인 활동을 하는 그 유인 우주인들이 달 먼지를 어떻게 잘 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달 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린캠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상상하는 그림이고 네. 앞으로 달 먼지 측면에서 그린캠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서프캠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로버에 달려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달려서 현미경 관측을 하기 때문에 광학계가 한 3cm 정도 표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최적화돼서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아, 이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상상하기가 쉽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세계 최초로 이제 저렇게 시도를 지금 하는 거고. 보시는 네. 저 장면의 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게 레브캠의 모델입니다. 와. 레브캠은 조금 좀 규모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광학계가 실제로 한 50cm 정도
거리에서 이제 퐁퐁 뛰어오르는 전자기장 때문에 이제 떠 있는 먼지들을 실제로 관측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오. 이거 약간 대포 카메라 같아. 그렇죠. 지금 저 부분이죠. 오. 네, 세 개 중에 두 번째는 LV라드라는 탑재체인데요. 네. 루나 비에클 레디에이션 도시미터예요. 이게 달 표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네. 오, 중요하다. 보시면은 뭐 센서가 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센서예요.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LRDS라고 돼 있는 게 루나 레디에이션 도시미터 앤 스펙트로미터의 약자고요. 네. 달 방사선의 선량계 및 분광계를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량계라고 하는 게 방사선 피폭 양을 측정한다. 얼마나 많이 맞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센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 넓적하게 생긴 거는 요거는 방열판이에요. 방열판. 네, 그래서 아. 열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합체체에 전자장비가 돌아가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요 센서들이 좀 온도에 민감해요. 일반적인 저희가 만드는 우주 탑재체보다는 온도 범위가 좁아야 돼요. 특정 온도 안에 요 센서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쿨러죠. 쿨러. 일종의 쿨러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방열판을 통해서 우주는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로 쿨링 냉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열판에서 높은 방사율로 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를 자연적으로 낮추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센서는 방사선을 이제 측정하는 거고 앞에서 보셨던 NS라고 하는 거는 중성자 분광계인데요. 네. 예, 보시면 이렇게 요 센서 하나하나들이 중성자를 관측하는 건데 오. 예,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NS2라는 건데 네. 에피서멀입니다. 열외 중성자라는 그 에너지 영역대가 있거든요. 네. 어, 그 에너지 그래요? 영역대와 중성자를 분석해서 달 표면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중성자를 관측해서 달 표면에서 상호작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측정해서 달 표면에 수산기 혹은 물이 있는지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물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네요, 전부. 이런 형상으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상상도를 그려준 거고요. 이 장비가 헤리티지, 그러니까 우주 검증 이력이 있는 장비를 저희가 사용한 거예요. 네. 나사에서는 사실 이 클립스 탑재체를 선정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과학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느냐, 처음 시도하는 거냐, 네. 혹은 검증돼서 가서도 잘 작동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겠죠. 그쵸. 이 장비는 우주 헤리티지 검증 이력이 있고 아. 실제로 작년 5월에 발사가 돼서 현재 4세대 소형 위성 2호의 탑재체로 지구 저궤도에서 관측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구 상공에 있는 저궤도에 있는 우주 방사선 환경을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된 적이 있군요. 예, 그 헤리티지를 저희가 사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해서. 달 표면에 가져가는 거죠. 약간 그렇군요. 위성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렇죠. 아. 조금 더 이제 달에 가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네, 요거는 마지막 탑재체인데요. 요거는 좀 길어요. 한 1m 됩니다. 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져올 수는 없었고 네. 목겁은 현재 못 가져왔는데 이거는 달 표면 자기장 측정기라고 하는 네. LS 매그, 루나 서페이스 매그네토미터의 줄임말입니다. 오. 예, 요거는 현재 천문연과 이 경희대학교 그리고 나라스페이스에서 네. 총괄해서 제작을 했고요. 실제 하강하면서 이렇게 각 고도별로 서로 다른 자기장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 표면에는 달은 사실 북극 남극이 없잖아요. 자기장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지구는 북극과 남극에 자기장이 있는데 그렇죠. 달은 글로벌한 자기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오, 네. 하지만 로컬한 지역적인 국지적인 자기장은 있어요. 달의 지표면에 있는 곳곳은 사실 자기장이 있어서 사실상 아폴로 때 갔었던 몇몇 사이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전구적인 데이터는 다 위성 궤도를 통해서 궤도선에서 얻은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 궤도선은 보통 달 상공에서 한 100km 정도 상공에 있거든요. 그러면 달 표면하고의 거리가 좀 있죠. 네. 그럼 100km면은 달 표면에 있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하겠죠. 또 부정확할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 표면에서 직접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장비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강할 때 오른쪽 그림처럼 저희가 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고도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 지금 뭐 다누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 실험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것도 다누리에서 헤리티지 검증 이력이 있습니다. 네. 단율이 달려있죠. 네, 그렇죠. 네. 왼쪽에 보시는 빨간 원에 보이는 것처럼 네. 자기장 측정기가 K맥
스웩이라는 이름으로 갔던 게 현재 이제 달에도 또 갈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실제 측정했던 데이터고요. 네. 네, 이건 제가 좀 표현해봤는데 현재 전환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가는 저 화살표 중간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드 스페이스가 죽은 건 아니죠. 네. 네. 나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국의 우주 기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뉴 스페이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은 또 어떨지 잠깐 볼까요? 이미 왔었습니다. 네. 예, 저희- 유의의 무인탐사연구소죠. 네. 조남성 대표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예, 이분들 참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예, 지금 현재는 과기부 국가사업인 그 스팀 연구사업에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에 선정이 돼서 행성 자율 탐사를 위한 이종 군집 로봇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머니투데이 주최로 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우주 로보틱스 부문에서 맞아요. KR&D 대상을 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 JPL에서 하는 카드레와 비슷한 역할을 물론 발표는 아니지만 지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혹시 이 그림은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오! 그래요? 네, 현재 들었었나? 달 탐사 전용 로버를 개발 중이에요. 오, 그래요? 네, 이건 뭐 비밀이 아니라 이미 다 기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달에 지금 뭐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간다라는 건 아니고 미래를 네. 준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건데 네. 네, 실제 달 표면 무인 탐사 모빌리티 기술 협력을 위해서 네.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MOU를 맺고 6개 정부 출연 기관과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달 남극부 착륙에 이은 광물 채취나 뭐 여러 가지 과학 임무를 수행을 목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근데 만약에 지금 클립스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기회가 있을 거고 그쵸. 돈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갈 수 돈만 있다. 있으면. 네, 돈이 좀 비싸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탐사 시대가 열렸고 저는 지금 벽을 허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전환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민간 기업들의 민간 탐사 노력이 이렇게 올드 스페이스의 노력과 합쳐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대탐사 시대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일해본 국내 업체들, 저희 클립스로 이제 일해본 업체들 또 여러 업체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좀 돈이 돼야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돈이 될 조금 적어도 도전적인 임무. 우리나라가 처음 한다라든가 뭐 최초의 시도라든가 물론 도전적이면 그만큼 힘들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실패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하지만 정말 도전적인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성장이 있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 발전할 거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네. 벽을 허물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왼쪽은 그 스페이스 X로 대변되는 지구 저궤도에 갈 수 있는 그 벽을 허문 곳이 바로 스페이스 X죠.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지구 저궤도로 올라가는 비용을 확 낮췄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를 전후로 해서 사실 지구 저궤도로 갈 수 있는 문이 거의 많이 열렸어요. 네. 지금도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클립스 시대부터는 달에 가고자 하는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는 계속 더 싸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 표면으로 가는 문을 연 게 바로 클립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예전 사실 몇 년 전이죠. 아까 최초의 시도가 5년 전이었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달 표면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대형 국가 기관들만 어렵게 가는 곳. 몇 년마다 한 번씩 임무가 있을 때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가는 인식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테이 튠드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아무런 경험이나 증명 없이 아르테미스 유인 임무 프로그램에 갑자기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될 거예요. 네. 나사에서도 이 친구들하고 일할 때 얘네가 잘 할 수 있나? 이런 거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클립스 임무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에 방금 보여주신 이 루셈, 이 탑재체가 금년에 이제 실려서 가게 되는 거죠. 네, 클립스 그렇죠. 미션으로. 그리고 IM-3를 타고 가게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최초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